전북 혁신도시에 있는 농촌진흥청에서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 시험 재배되고 있습니다. 인근 전파 우려 때문에 농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제17회 전주국제영화제가 화려한 개막식과 함께 막을 올렸습니다. 45개국 200여 편의 영화가 상영되는 열흘간의 영화 여행이 시작됐습니다. 위치 추적 장치를 차고 있던 성범죄 전력자가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다 도주했습니다. 추적 장치를 떼놓고 달아나 경찰이 추적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는 유전자 변형 작물 개발에 대한 지역 시민사회 반대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진청의 GMO 개발 현황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강동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전북 혁신도시의 둥지를 튼 농촌진흥청입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높은 철제 울타리가 쳐져 있는 가운데 금속 재질의 망사를 씌운 하우스들이 눈에 띕니다. 입구는 자물쇠로 잠겨 있고 경고 문구까지 붙어 있습니다. GMO, 즉 유전자 변형 작물 시험 재배장입니다. 농진청은 현재 가축과 식물, 곤충 등 170여 종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GMO 연구가 속도를 내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의 우려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인근 농민들은 불과 수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GM 작물이 재배되고 있다는 사실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동물 등을 매개로 퍼지면 주변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높습니다. 친환경 농사를 짓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마저도 길이 막힐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처해 있다는 거죠. 유전자 변형 작물의 연구 정보가 지역에 안내되지 않는 점도 불신을 키우는 요인입니다. 국립식량과학원은 익산에서 재작년까지 10년 동안 유전자 변형별을 시험 재배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한 교수가 이 사실을 공개하기 전까지 지역 사회에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정보 공개는 가장 중요한 게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거든요. 홈페이지에다가만 띄우는 것으로 모든 걸 다 했다고 하는 건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같은 우려에 대해 농진청은 유전자 변형 작물에 상업화는 공감대를 갖고 추진하고 지역 사회와의 소통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술력만큼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상업화를 하고 재배를 하고는 두 번째 문제고, 그건 이제 국민들이 동의가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것들이죠. 한편 농진청 GM벼 상용화 반대 전북 도민행동은 오늘 농진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GM벼 개발 중단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성범죄 전과자가 전자발찌 위치 추적기를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는 등 실랑이를 벌인 후 도주했는데 아직까지 위치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하연 기자입니다. 특수 강간 등으로 10년을 복역한 후 재범의 위험성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전자발찌 착용을 명받은 31살 권모 씨. 권 씨는 그젯밤 10시쯤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을 찾아가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흉기로 협박과 감금까지 당한 여성은 치킨 배달원이 초인종을 누른 사이 원룸 밖으로 달아나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여성이 사라지자 권 씨는 전자발찌의 위치 추적 장치를 현장에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권 씨가 버리고 달아난 휴대용 위치 추적 장치는 몸에 부착된 발찌와 5m 이상 떨어지면 위치 추적이 불가능해집니다. 경찰과 보호관찰소는 아직까지 권 씨의 행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계속 지금 추적 중이죠, 뭐. 거주 동선 따라서 지금 추적 중에 있어요. 지난 2008년 이후 전자발찌를 훼손하거나 위치 추적 장치를 버리고 달아나 소재 불명으로 이어졌던 경우는 전국적으로 60건이 넘습니다. 대부분의 대상자들은 준수를 하죠. 정말 이제 의도적으로 하는 대상자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대신 그러면 이제 경보가 뜨게 되면 바로 저희도 출동을 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법무부는 전자발찌와 위치 추적 장치를 일체형으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해왔지만 아직까지 시행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인구 감소로 대학 입학 자원이 줄어들게 돼 대학들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수백억 원을 지원하는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프라임 사업 유치가 도내 대학가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단군 이래 최대의 대학 지원 사업이라는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사업. 사업 유치의 관건은 산업 수요에 걸맞게 학과를 이공계로 개편하고 정원을 조정해야 합니다. 한 대학에 3년 동안 최대 900억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 전국 70여 대학이 경쟁에 나섰습니다. 도내에서는 원광대가 450억 원을 지원받는 대형 사업 유치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지방대학 가운데는 가장 많은 535명의 인문사회계열 학과의 정원을 이공계로 전환합니다. 기존에는 인문사회계열 학과의 정원이 공대보다 2배가량 많았지만 개편되면 비슷한 비율로 조정되는 겁니다. 즉 이공 중심이라고 하면은 취업을 잘 시키는 거고 산학 협력 연계가 잘 되는 거고 또 연구력도 올라가는 이러한 어떤 목표가 있기 때문에 3년 동안 150억 원을 지원받는 소형 사업에는 도내에서 군산대와 우석대, 전주대가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최소한 100명 이상 정원을 이공계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인데 정부 재정 지원을 확보해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입니다. 조정이든 정부 이거든 해서 뭔가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신입생 모집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위기의식이 지금 절대적으로 지금 있다 보니까 조만간 지원 대상이 선정될 프라임 사업. 인문학 축소라는 곱지 않은 시선과 우려를 아는 채 대학들은 살아남기 위한 변화의 몸부림으로 부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제17회 전주국제영화제가 어제 개막해 열흘간의 축제를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개막식과 행사 장소가 전주 영화의 거리로 집중돼 더욱 화려하게 치러졌다고 하는데요. 이경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7번째를 맞은 전주국제영화제가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어제 저녁 7시부터 전주 영화의 거리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인기 배우들과 감독이 참석해 영화제를 빛냈습니다. 심사위원 자격으로 참석한 배우 정재영과 한예리를 비롯해 상영자 게스트인 안재홍, 김동완, 전혜빈 등 반가운 얼굴들이 영화 팬들의 큰 환영을 받았습니다. 배우 이종혁과 유선의 사회로 개막식을 마치고 3,000석을 가득 메운 야외 상영장에서 개막식이 상영됐습니다. 올해는 트럼펫 연주자 챗 베이커의 굴곡진 삶을 그린 본 투 비 블루가 선정됐습니다. 영화 음악을 작곡한 데이빗 브래드가 직접 피아노 연주를 하며 분위기를 달궜습니다. And I think Chet Baker's story is a very universal story about love, about race, about addiction. 이번 영화제는 다음 달 7일까지 45개국 211편의 영화를 선보입니다. 행사 공간을 전주 영화의 거리로 집중했으며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야외 상영과 영화 토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또 야외 상장이 낮에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으로 또 밤에는 스크린의 빛으로 물결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야외 상영작은 전주 시민에게 반값으로 할인하며 매일 밤 9시부터는 전주 풍남문광장에서 미디어 파사드 공연도 열려 축제 분위기를 돋웁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지난 원현장마을 꽃잔디 축제가 오늘부터 5월 1일까지 3일간 열립니다. 축제에서는 꽃잔디 마을 보물찾기와 연꽃밭 포토존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고 진안고원 농산물 판매와 농촌문화 체험장도 마련됩니다. 4만 평에 이르는 연장리 꽃잔디 동산은 2000년부터 조성돼 매년 2만여 명의 관광객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5월 6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나흘간의 연휴로 도내 축제를 찾는 인파가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어린이날인 5월 5일부터 8일까지 연휴 기간, 도내에서는 전주국제영화제를 비롯해 고창 청보리밭 축제, 군산 근대 골목길 페스티벌, 부안 마실축제 등이 잇따라 열립니다. 전라북도는 도내 축제마다 가족 단위 나들이객이 몰려 여느 때보다 성황을 이룰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현재 전주 시내 교통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4월의 마지막 주 금요일입니다. 백제대로 통일광장 모습 보고 계시는데요. 네, 이 시각 현재 차량 소통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조금씩 백작교 방면으로 차량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일 만에 비가 그친 맑은 하늘의 아침인데요. 백제대로를 따라서 꽃밭정이 내거리와 어운터널 4가 또 명주골 4가 부근의 진행 속도가 약간 더딘 상황입니다. 도내 곳곳에 축제가 한창이어서 오늘과 주말 교통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주말 나들이길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현재 전주 시내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노약자나 어린이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보건환경연구원은 전북 지역에 내려진 미세먼지 주의보가 2014년 시행 첫 해 3차례에서 지난해에는 초미세먼지 경보가 추가돼 14차례로 급증했고 올해도 6차례가 발령되는 등 증가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도는 실시간 대기 정보 시스템을 통해 예보와 경보 상황을 문자로 받아볼 수 있도록 전북 대기 스마트폰 앱을 개발했다며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도내에서 가장 비싼 단독주택은 전주 한옥마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가 어제 공시한 주택 가격에 따르면 전주 한옥마을에 있는 한옥이 도내 단독주택 가운데 최고가인 15억 3천만 원이었으며 가장 비싼 공동주택은 6억 2,900만 원인 전주 효다동 포스코 더샵이었습니다. 도내 주택가격은 전년보다 평균 3.4% 올랐으며 지역별로는 김제가 가장 높은 5.3%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올 연말 준공을 앞둔 국가식품 클러스터 기업 유치가 터덕거리고 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국가식품 클러스터 기업 지원시설과 산업단지가 올 연말 준공될 예정인 가운데 분양을 확정 지은 기업은 7개에 그치고 업무 협약을 체결한 업체는 120개입니다. 익산시는 산업단지가 조성 중이고 지역 인프라가 취약한 상태여서 기업 유치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올림 등 도내외 20여 개 시민단체는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년간 삼성전자 납품업체에서 일하다 백혈병을 진단받은 30대 초반 노동자에 대해 산업재해 인정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업체가 납품하는 삼성전자 LCD 사업부에서 희귀병이 집단 발병하는 등 원료 물질의 위험성이 병으로 이어졌을 개연성이 크다며 대기업이 위험을 외주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군산 김관영 의원이 국민의당 원내 수석 부대표로 지명받았습니다. 김 의원은 박지원 원내대표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며 당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에서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이 지역구인 김 의원은 김한길계로 분류되지만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현재 전북 도당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탄소 복합 소재인 탄소파일을 생산하는 첫 외국계 기업이 김제 자유무역 지역에 들어서게 됩니다. 또 격동하는 국제 경제 환경과 기업들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포럼이 완주에서 열렸습니다. 그 밖에 시군 소식 이흥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제 자유무역 지역 내 3만여 평에 300억 원을 투자해 탄소 복합 소재 탄소파일을 생산할 주식회사 타르콤 코리아가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미국 CSI사와 비지포스트 그룹의 기술과 자금이 공동 투자돼 운영되는 타르콤 코리아는 건설과 건축 분야의 강도와 내진성을 겸비한 탄소 파일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생산하게 되는데 100여 명의 고용 창출도 기대됩니다. 앞으로 김제 산업단지의 자유무역 지역이 수출 생산 전진기지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완주군과 우석대가 공동으로 주최한 완주 CEO 경제 포럼이 키스트 전북 분원에서 열렸습니다. 연세대 성태인 교수는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가 불가피한 시대가 도래한 만큼 현금 흐름이 좋은 비즈니스가 필수 불가결하다며 기업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농축산식품부의 말산업 육성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돼 남원 지역에도 2개 민간 승마장이 조성됩니다. 남원시는 말산업이 국민소득 증가에 비례해 성장 잠재력과 부가가치가 큰 만큼 농촌 대체소득원으로 육성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정읍시가 대표 관광자원인 정읍구경을 재선정했습니다. 재선정된 명소는 내장산 단풍터널과 옥정호 구절초 지방정원,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무성서원과 상춘공원, 정읍사 문화공원, 피항정 연꽃, 정읍천 벚꽃길, 쌍화차 거리와 백정기 의사 기념관입니다. MBC 뉴스 이흥래입니다. 새만금 산업단지 매립 조성공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새만금개발청은 한국중부발전이 직접 자본을 투입해 농어촌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3공구 개발 사업을 대행하기로 했다며 5.6공구와 함께 3개 공구의 매립이 동시에 진행돼 사업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중부발전은 보령 항로에서 나온 준설토와 석탄재를 산업단지 매립에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어업에 피해를 주는 해파리를 퇴치하기 위해 무인 방제선이 투입됩니다. 전라북도는 해파리 발생에 즉각 대응하고 작업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기존에 이용한 어선 대신 올해부터는 무인 방제선 3대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내에 자주 출현하는 해파리는 보름달 물해파리와 노무라입깃 해파리 등 2종류로 어업활동에 막대한 손실을 주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 3월 버스에서 승객이 흘린 지갑에서 41만 원가량을 훔친 혐의로 붙잡힌 22살 A씨에게 기술을 배우는 조건으로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A씨가 생계가 어려워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영농과 용접, 중장비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기업이나 단체가 공원 등 일정 장소를 자율적으로 청소하는 행복홀씨 입양 사업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다음 달 입양기업이나 단체, 입양 대상지를 선정해 매달 한 차례 이상 정기적으로 환경 정화 활동과 꽃 가꾸기를 실시하도록 권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행복홀씨 입양 사업은 내가 사는 지역은 주민들 스스로 깨끗이 한다는 의미에서 시작된 사업으로 우수단체에는 최고 5천만 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군산시는 전북도민체전과 꽁당보리 축제가 열리는 오늘부터 5월 1일까지 시티투어 버스를 운행합니다. 문화관광 해설사가 동행하는 시간여행 투어버스는 공설운동장과 꽁당보리 축제장에서 각각 출발해 근대 역사박물관과 진포 해양공원 등 관광 명소를 돌아보게 됩니다. 장수군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주요 관광지와 숙박시설에 대해 할인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장수 승마 체험장은 5월 한 달 내내 50% 할인 가격으로 승마를 즐길 수 있고 어린이날에는 와룡과 방화동 자연휴양림에 무료 입장이 가능하며 장수 온천과 체험휴양마을은 숙박요금의 20% 할인, 또 나봄 리조트는 무딘장 군민에 한해 온천 이용료를 50% 할인합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의 다양한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군산 예술의 전당이 개관 3주년을 맞아 오늘과 내일 유니버셜 발레단의 백조의 호수를 무대에 올립니다. 컬투 정찬우가 기획한 코믹 뮤지컬 프리즌이 오늘부터 전주 한해랑 아트홀에서 공연됩니다. 국립민속국악원의 판소리마당 공연이 오늘 김현주의 심청가로 마련됩니다. 호남 넋풀이굿 보유자 하진순 선생의 정기 발표회가 내일 군산 음파호수공원 물빛다리에서 있습니다. 이효리의 개인전이 향기에 물들다란 주제로 모레까지 무주 최북미술관에 전시됩니다. 전주공고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는 시민가요제가 내일 학교 운동장에서 열립니다. 전북도민체육대회가 오늘부터 사흘간 군산 월명 종합경기장과 종목별 경기장에서 치러집니다. 군산 꽁당보리 축제가 오늘부터 사흘간 미성동 주민자치센터와 보리밭에서 열립니다. 제8회 진안 원현장 꽃잔디 축제가 오늘부터 3일간 진안읍 연장리 원현장마을 일원에서 열립니다. 전북 초중고등학생 100일장이 오늘과 내일 한옥마을 일대에서 열립니다. 금요일 전라북도 지역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은 오늘 아침까지 일부 지역에 빗방울이 떨어지겠지만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군산 19도, 전주 23도 등 19도에서 23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